도로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두 주유소. 한쪽 가격판은 휘발유 1,580원, 맞은편은 1,680원입니다. 리터당 100원 차이. 50리터를 가득 채우면 앉은 자리에서 5,000원 차이가 나는 셈이죠. 같은 도로, 불과 50m 거리인데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두 주유소 모두 같은 정유사 기름을 쓴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내비게이션을 켰을 때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같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 말입니다. 혹시 어차피 다 똑같은 기름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미 당신은 매달 치킨 한 마리 값을 길바닥에 버리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알고 있거든요. 소비자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넣는다는 걸 말이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주유소 가격표 뒤에 숨겨진 유통구조와 치밀한 입지 전략, 그리고 당신이 몰랐던 기름값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주유할 때마다 최소 5,000원씩 아낄 수 있는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상을 움직이는 숨은 돈의 흐름,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출근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연료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할까요? 10중 8구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핸들을 꺾습니다. 기껏해야 브랜드 로고 정도만 확인하죠. SK면 SK, GS면 GS. 어차피 대기업 기름인데 품질도 가격도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주유소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용하던 곳이나 동선상 가까운 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잃고 있는 첫 번째 이유, 무관심이라는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꺼내 주유소 가격 비교 앱을 한번 켜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반경 1km 안에 있는 주유소들인데도 리터당 가격이 적게는 50원에서 많게는 150원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손님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1,700원짜리 주유소도 1,550원짜리 주유소도 똑같이 차들로 북적입니다. 비싼 곳은 파리만 날려야 정상인 경제학 교과서의 법칙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2023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돌파했던 오일 쇼크급 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뉴스에서는 서민 경제가 파탄났다, 유류세를 당장 인하해라라며 온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데이터를 뜯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전 국민이 기름값에 벌벌 떨던 그 시기에도 주유소별 가격 격차는 여전히 100원 이상 벌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비싼 주유소는 가격을 내리지 않았고 그래도 장사가 잘 됐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원래 가격에 민감합니다.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이 1,000원만 비싸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배달비 3,000원이 아까워 포장을 해오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주유소에서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무감각해집니다. 50리터 주유 시 5,000원, 이게 1년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2회 주유 기준으로 연간 12만 원입니다. 차를 5년만 타도 60만 원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죠. 최신형 스마트워치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허공에 날리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하실 건가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크고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바로 같은 브랜드 주유소면 기름도 같고 가격도 본사에서 정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유소는 치킨집과 똑같은 개인 사업자 프랜차이즈입니다. 정유사는 기름만 공급할 뿐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할 권한은 오로지 각 주유소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비싸게 혹은 싸게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장님들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걸까요? 자, 여기 극단적인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서울 강남대로 한복판 테헤란로의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1,750원입니다. 반면 경기도 외곽 한적한 국도변 주유소는 1,550원이죠. 무려 200원, 13% 가까운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남 주유소는 하루 종일 차가 밀려서 주유하려면 줄까지 서야 하는데 외곽 주유소는 한산하기 짝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대로라면 손님이 없는 외곽이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 먹고 살 것 같은데
왜 손님 미어터지는 강남이 더 비쌀까요? 배짱 장사일까요? 이런 가격 차이를 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강남 주유소들 담합하는 거 아니냐, 똑같은 기름 넣는데 200원 더 받는 건 사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비난 글이 쇄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분통 터지는 일이죠. 같은 탱크로리 차가 와서 같은 정유사 기름을 붓고 갔는데 내가 내는 돈만 다르다니 억울할 수밖에요. 그런데 과연 주유소 사장님들이 단순히 탐욕스러워서 이렇게 가격을 올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요? 주유소 사장님들의 장부를 몰래 들여다보면 숨겨진 진실이 보입니다.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임대료입니다. 강남 테헤란로 대로변에 주유소 하나를 운영하려면 월 임대료가 얼마나 들까요?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반면 외곽 국도변은 300만 원 수준이죠. 무려 10배 차이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카드 수수료, 각종 세금까지 더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비싼 강남 땅에 굳이 주유소를 차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회전율이라는 마법 때문입니다. 만약 강남 주유소가 착한 마음을 먹고 가격을 외곽 수준으로 1,550원에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손님이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한 달도 못 가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리터당 마진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 3천만 원을 내려면 한 달에 30만 리터를 팔아야 합니다. 하루에 1만 리터, 승용차 200대가 꽉 채워야 가능한 숫자죠. 물리적으로 24시간 내내 주유기를 돌려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유소 사장님들이 노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더 숨어 있습니다. 강남 주유소는 애초에 저렴한 가격을 찾는 알뜰족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타깃은 가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급하게 미팅을 가야 하는 대기업 임원,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외제차 운전자들 말이죠. 이들은 리터당 100원 차이보다 지금 당장 주유하고 출발하는 5분의 시간이 더 값진 사람들입니다. 위치 자체가 곧 프리미엄 서비스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 이것이 바로 강남 주유소가 비싸도 망하지 않는 핵심 영업 비밀입니다. 자, 이제 베테랑들만 아는 진짜 원가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주유소 가격표 뒤에는 기름값보다 더 무거운 땅값이 숨어 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가 리터당 1,300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주유소는 평균 200원에서 300원의 마진을 붙입니다. 와, 300원이나 남겨 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카드 수수료, 세금을 떼고 나면 실제 사장님이 가져가는 순이익은 리터당 30원에서 5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입지가 비싼 곳은 마진을 높게 잡지 않으면 아예 장사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89원, 경기도 외곽은 1,521원이었습니다. 168원의 격차. 이걸 통계청 상권 분석 자료와 겹쳐보면 기가 막힌 패턴이 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곳일수록 기름값은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즉, 우리가 주유소에 지불하는 돈은 기름값이 아니라 그 편리한 위치에 대한 입지, 프리미엄 이용료였던 겁니다. 커피값이 전망 좋은 곳에서 더 비싼 것과 똑같은 이치죠. 실제 현장의 장부를 비교해볼까요? 서울 여의도 주유소 A는 리터당 1,750원에 하루 6,000리터를 팝니다. 월 매출 3억 원이 넘죠. 반면 경기도 외곽 주유소 B는 1,550원에 하루 4,000리터, 월 매출 1억 8천만 원입니다. 매출만 보면 여의도가 압승 같죠. 하지만 모든 비용을 뺀 순이익을 까보면 둘 다 월 800만 원 안팎으로 비슷합니다. 비싼 곳은 많이 팔아도 임대료로 다 나가고 싼 곳은 적게 팔아도 고정비가 적어서 남는 겁니다. 결국 사장님들 입장에선 고수익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영원히 호갱이 되어야 할까요? 다행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주유 가격 비교 앱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거든요. 2021년 50만 명이던 이용자가 2026년 현재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똑똑한 소비자들은 내비게이션으로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를 미리 찍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투명해지면서 배짱 장사하던 일부 주유소들의 매출이 30% 가까이 급감했다는 업계 내부 보고서도 있습니다. 정보력이 곧 돈이 되는 세상, 소비자들이 드디어 칼자루를 쥐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를 느낀 주유소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심 주유소들은 이제 기름이 아닌 서비스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주유 시 무료 세차, 아메리카노 1,000원, 편의점 도시락 할인 같은 미끼 상품을 던지는 거죠. 리터당 100원 비싸게 팔아도 5,000원짜리 자동 세차를 공짜로 해주면 소비자는 이게 더 이득이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가격 저항감을 없애려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 마케팅입니다. 이 전략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질인 기름값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현상을 경제학 용어로 조금 더 유식하게 정리해 볼까요? 바로 입지 기반 가격 차별화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소비자의 지불 용이, 즉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느냐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전략이죠. 영화관 팝콘이 밖에서 사는 것보다 3배 비싼 것과 완벽하게 같은 원리입니다. 영화관 안에서는 다른 팝콘을 살 수 없듯 꽉 막힌 강남대로 위에서는 싼 주유소를 찾아갈 수 없으니까요. 주유소는 소비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가격 프리미엄을 챙기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은 통찰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주유소 가격 격차는 단순히 기름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강남 주유소가 비싼 건 기름이 고급이라서가 아니라 그 주유소가 깔고 앉은 땅값이 평당 1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부동산 가치가 결국 리터당 100원이라는 비용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우리가 매일 넣는 휘발유에는 사실 부동산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름값 논쟁은 사실상 부동산 불평등의 또 다른 얼굴인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평균 5센트, 우리 돈으로 7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리터당 50원 이내죠.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격차가 클까요? 바로 국토 구조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 외곽에도 접근성 좋은 주유소가 널려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좁은 국토에 인구와 차량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려 있죠. 소비자의 선택지가 제한적인 환경, 이것이 바로 한국의 주유소들이 배짱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견고한 구조를 깨부수는 이단아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대형마트 주유소는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이들은 주유소로 돈을 벌 생각이 없거든요. 기름을 싸게 팔아 고객을 마트로 유인하는 미끼로 쓸 뿐입니다. 최근엔 인건비를 제로로 만든 완전 무인 주유소도 등장해 기존 주유소들을 위협하고 있죠. 회원제 주유소는 대량 구매로 원가를 낮춥니다. 시장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싼 주유소들도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길 건너 주유소가 100원 싼 건 사장님이 천사라서가 아니고 비싼 곳이 악마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입지에 따른 비용 구조의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구조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비싼 기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발품을 팔아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 지갑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격 차이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20년을 지켜보다 보니 확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정보를 찾는 데는 게으르다는 점이죠. 주유소 가격은 매일 주식처럼 바뀌는데 우리는 한 번 정한 주유소를 습관처럼 10년 넘게 계속 이용하거든요. 이 관성이 바로 우리가 돈을 잃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제가 사석에서 만난 주유소 사장님들도 솔직하게 인정하시더군요. 손님들이 가격 비교만 꼼꼼히 해도 우리가 함부로 못 올린다고요. 결국 정보가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동네, 당신의 출근길 어딘가에는 리터당 100원 싼 주유소가 분명히 숨어 있습니다.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 작은 차이가 모여 1년이면 15만 원, 10년이면 150만 원이라는 목돈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첫째, 오피넷이나 주유 가격 비교 앱을 반드시 깔아두십시오. 둘째,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5분 정도 돌아가더라도 싼 곳을 미리 검색해서 가세요. 셋째, 대형마트 주유소나 알뜰 주유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의 주유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십시오.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10%의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값 100원,
언뜻 보면 작아 보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가격 차이에는 분명한 경제적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비싼 비용을 치를 의무는 없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 그게 내 지갑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작은 상식 하나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앞당기는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